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4대 악입니다. 이 4대 악을 근절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대구 여대생 납치 사건이나 승강기 성폭행 미수 사건 같은 강력 사건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서요.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 건지, 또 그 외의 현안도 많은 부처입니다. 오늘 안전행정부 장관 만나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연결이 돼 있군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 이 안전에 관해서 사후 관리적 측면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주요 안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고요. 예.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면서 이제 전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시 관리 체계로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비로소 이 안전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 예. 이것이 이제 큰 방향과 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각종 폭력과의 전쟁 나선 지 100일이 지났는데 네. 탈주범 이대우가 지금 보름 넘게 안 잡히고 있고요. 대구 네.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도 있고 승강기 성폭행 미수 사건, 강력 사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줄어든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국민들은. 이거는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강력 범죄에 대한 수준, 검거율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대호라든가 이런 특정 주요 범죄에 대해서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성폭력이라든가 이 4대 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각종 이 범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실하게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축 목표 관리제. 관리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는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가령 성폭력이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국민들이 체감지수를 조사하고 예. 그걸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한 의지도 갖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나 법규도 정비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감축 목표 관리제입니다. 목표 관리제라는 건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수치화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렇게 좀 수치화해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실적 경쟁이 되면서 질보다 양, 보여주기식 단속 이렇게 흐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런 면을 염려를 해서 단순하게 발생 건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거를 했느냐. 그다음에 이 성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재범률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나가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바로 그런 염려하시는 소극적 대응은 해소를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4대 악 척결 못지않은 이제 뜨거운 관심사 하나가 대체휴일제 문제인데요. 네. 법적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 평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한다. 이제 이게 대체휴일제인데 네.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여기까지는 국회 입장이고요. 장관님은 어떻게 입장 정하셨어요? 네, 대체휴일제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 시간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룩 하는 등 내수 진작에 도움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산업 부문에 미친 영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여론도 조사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관계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정리해 나가는데요. 현재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건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휴일을 법률로 강제해서 국민을 규율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 법안 법률로 해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하면은 국민에게 과도한 이런 규율을 하는 문제도 막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도 휴일제는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입장이고요. 현재 이런 여론 수정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고 혹시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낫겠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강하게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선 휴일 수가 증가하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서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거다. 네.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는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이 될 거다. 또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상당히 떨어진다. 효율적으로 일하자. 이런 주장을 꾸준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면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활성화는 되지만은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실 휴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같은 근무 여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좋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휴일제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문제고요. 또 거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가 있는데 사실 휴일은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연간 한 119일 정도 됩니다. 119일 공휴일 수가. 이것은 OECD 선진국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휴일제를 통해서 근로의욕 고취시키는 장점 못지않게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공휴일 수를 지적해 주셨어요. 유정복 장관께서 119일 공휴일 수.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합해서 토요일을 포함한 토요일, 일요일 합하면 119일 된다. 명절 합하고 법적 공휴일 다 합하면. 그래서 아예 대체 휴일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휴일 수를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도 어디선가 말씀하신 적 있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없고요. 이런 보도들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단 검토는 좀 해보겠다 뭐 이 정도 선이신가 봐요, 그럼?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공휴일 수 119일을 건드린다는 보도는 이거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다만 대체 휴일제는 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장관님,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도 관공서나 또 대부분의 기업이 그거에 준용해서 근로 협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제는 되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령 정해놓고 나면은 이거 민간 기업에서 잘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직원들이 눈치 보여가지고 반드시 쉬겠습니다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우리 문화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일요일이라든가 기타 공휴일을 일반 기업도 준용을 해서 하는데 다만 조업 여건에 따라서는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생산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이죠. 그런가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정부 입장은 정리해서 이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낼 겁니다. 입장은 벌써 정리가 됐군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대체휴일제 하되 대통령령으로 하자. 이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만 뭐 토론을 오늘 하자면은 심도 깊게 하자면 1시간짜리라서요. 일단 장관님 입장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죠. 현안이 워낙 많은 부처라서 질문거리가 많은데 무상보육 이거 지자체들이 지금 예산 없다고 원성이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사실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에 따른 재원 부담 문제는 안전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에 다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른 지방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분명한 사실은
재정 부담의 과도함으로 인해서 오는 지방 재정에 충격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라는 공약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지자체들 구청에서는 돈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럼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계속 지켜지는 겁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래서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 제출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국고로 지원하자고 시작하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부담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지금 재정 진단과 그 대책을 여러 번에 걸쳐 지금 논의도 했고요.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큰 흐름,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목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훼손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무상보육이라는 공약 그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말씀. 정부 출범 이제 100일이 막 지났는데 이거 장관님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기도 하셨고요. 이번 정부에 처음부터 일찌감치 장관으로 낙점이 돼서 일한 분이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번 정부 100일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그 점수를 계량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국민들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부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국민들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한 B- 정도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장관님은 어느 정도 주시겠어요? 언론에서 이제 비학점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겸손한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저희도 그냥 인식을 하고 다만 이제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음속으로는 A학점이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현안이 많은 부처여서요. 오늘 이 짧은 인터뷰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이었습니다.